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뵙네요. 자,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한 말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요즘 우리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죠. 앞에서도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데 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말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준비한 오디오로 함께 들어보시죠.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목소리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들으신 오디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다 라는 말은 예. 윤 당선인이 지난 선거 기간이었던 1월 27일에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했던 말이고요. 예. 두 번째 들으신 말은 지난 3월 20일에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했던 말입니다. 두 분 들으실 때는 어떠세요? 어떤 게요? 윤 당선인의 말 두 가지. 그러니까 1월 27일의 말과 3월 20일의 말. 그러니까 말이 광화문에서 달라졌나요? 용산으로 간 것. 네. 그러니까 일단 의도는 뭐 한결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완전 배제는 아니었다 이 얘기를 이제 용산을 발표하면서 한 거잖아요. 네. 이봉우 연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쨌든 광화문으로 약속했다가 음. 용산으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는 부지가 바뀌었다는 게 그게 보통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예. 이게 장소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약이 바뀌었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처음부터 용산 3월 15일부터 용산으로 된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을 때도 그렇죠. 그 전에 결정은 다 해놓고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검토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기자들 사이에 좀 비판 의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 문제도 좀 남아 있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이봉우 연구원은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을 개발하면서 용산도 여러 가지 대안으로 검토했다라는 윤 당선인의 말을 이제 100% 그렇죠. 오히려 그런 진심을 믿자면 네. 그쪽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했다 그러면 밝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게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배제한 게 아니다.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검토를 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 앞서 들으신 대로 1월 27일에는 광화문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광화문과 용산은 떨어져 있잖아요. 예.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자주 얘기했던 게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강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용산으로 변경되니까 이 사실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갑자기 용산으로 변경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검토를 다 했던 대안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갑자기가 아니다. 갑툭튀가 아니다 이거죠. 예. 공약 만들면서 다 검토했던 대안이다. 그러니까 공약이 바뀐 거 없습니다. 저는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하지만 자칭 타칭 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인사 중에 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예.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윤 당선인이 3월 21일에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MBN의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예. 윤 당선인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잠시 한번 오디오로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걸 구상할 때 여기 정부종합청사를 가냐 거기에 붙어있는 외교부 청사를 가냐밖에 없었는데 경향신문의 국방 전문기자가 용산시대를 열으라 그러면서 쓴 거에 칼럼을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실무자가 그 신문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남동 공간에서 5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민적 그 불편을 이걸 감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국방부로 가본 거예요. 그러면은 경향신문 기자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용산이? 예. 아하.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경향신문 칼럼, 그러니까 네. 용산시대 열어라.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3월 15일에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 3월 15일이면 그러면 이제 이봉우 연구원이 말했던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3월 15일이면은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잖아요. 3월 그렇죠.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네. 예. 그러면은 공약 개발할 때 검토했다가 말이 안 맞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윤 당선인과 뉘앙스가 다른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예. 권성동 의원 뭐 정말 윤 당선인의 복심, 핵심 중에 핵심, 윤핵관 이렇게 불리는 뭐 좀 무게 있는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윤핵관의 말이 방송으로 나왔는데 당선인과 말이 다르다. 뭐가 맞는 도대체 거냐? 뭐가 맞는 거냐? 예. 이런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에 이번에는 당선자 비서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한 일간지 국방부 출입 기자의 아이디어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분의 의견을 들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그 전부터 한 50명 이상 많은 예비역 선후배님들 다 뵀고요. 관련된 전문가들 분들 다 만났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개인의 한두 분의 얘기를 듣고 결정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할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김용현 전 본부장의 말은 네. 그러니까 경향신문 칼럼은 뭐 그러니까 그 칼럼도 뭐 참고는 했을 수 있으나 이걸로 결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오히려 이제 김용현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 칼럼을 썼던 기자와 자문도 해줬다. 네네. 기자에게 자기가 자문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김용현 전 본부장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권성동 의원의 말이 안 봤죠. 이상하죠. 예.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의 말에 대해서 아예 김용현 전 본부장은 특정 개인의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그런 바보가 어딨냐. 바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호. 앞뒤가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참고로 프로그램은 좀 다른데 네. 그 진행자가 같은 같네요. 사람이에요. 예. 김현정 네, 하루 PD. 차이로. 예, 네. 하루 차이. 예. 같은 사람이 오. 서로 다른 인수위 관계자에게 하루 시차를 두고 물었는데 예. 이렇게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왔잖아요. 네. 같은 그래요. 질문을 했잖아요. 오. 일간지 기자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용산이. 그랬을 때 권성동 의원은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했고, 예. 김영현 전 본부장은 일간지 기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냐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가 맞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네요, 사실. 솔직히 저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용산 이전 계획이 졸속인지 아닌지 역시 뭐 서로 지금 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한 건지 아니면 3월 15일 이후에 검토가 된 건지 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당선인과 당선인 주변에서 지금 메시지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선인 주위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걸 인수위에서 좀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 들어봤고요. 두 번째 말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말 역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말인데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지금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전 비용이 얼마 드냐, 그렇죠. 돈이 얼마 드냐, 그렇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와 기재부는 496억 원이 든다. 그래서 496억 원의 예배비를 책정해달라고 했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최소 1조 원 이상 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배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뭐 이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위의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 496억 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를 합참에 이제 신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200억이 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 측이 말하는 약한 잠정치가 1,700억 예, 정도예요. 그 정도가 됐죠. 예. 근데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합참청사를 만드는데 이게 201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때 당시 1,750억이 들었다.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10년 기준으로.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그렇죠. 지금 또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1,200억보다는 더 들 수 있다.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국민들이 볼 때 그야말로 비용이 지금 엿가락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아니,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사실 그 자영업자들을 위한 뭐 50조 긴급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 주택 문제 뭐 이런 현안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측 비용 다. 문제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이거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당선인께서 그렇죠. 의지가 확고합니다. 네네네. 이미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이거 여론조사 할 문제 아니다. 네. 이건 그냥 당선인 믿고 그냥 국민들이 믿고 맡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1조라는 금액을 얘기를 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크게 반발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1조 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원이자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이 민주당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금액을 부풀려가지고 청와대가 밖으로 나오는 게 대한 질투하는 거 아니냐, 시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제가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청을 이전하는데 4,700억 들었더라고요.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 같고 얘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청 얘기가 또 나와요. 네, 경기도청 이전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윤한홍 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이전하는데 4,700억을 썼는데 예. 인수위에서 490억, 그러니까 10배 이하의 적은 10배나 적은 금액으로 청와대를 이전한다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시기 질투하는 건가요, 이게? 그 출처는 지금 YTN의 항보선의 출발사팀에서 출처인데, 예. 근데 시기 질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윤 의원의 말은 팩트가 좀 틀렸어요. 팩트가 좀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이 이전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이 이전한 건 맞지만 경기도청 이전과 건설에 대한 계획과 수립, 착공은 그 이전에 했어요. 누구 때 한 건가요?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손학규 경기도지사 때 처음 이전이 결정이 됐고, 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후임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 이전 계획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새누리당 소속 경기지사 후보였던 남경필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경기도청 이전과 신청사 건설을 내걸어요. 그리고 당선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약 5천억 규모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했던 게 바로 이 사업이고, 그래서 4,700억을 들여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냥 청사를 이전한 거죠. 이미 근데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한 거는 다 이재명 도지사가 전신에서 했던 네. 거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글로 대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예. MBC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조정식 의원이 쓴 글을 녹음을 해봤습니다.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두꺼비집 놀이로 국론을 분열시킨 윤석열 인수위가 이번에는 허위 사실로 이재명 고문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세금 낭비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이재명 전 지사가 막대한 이전 비용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청와대 용산 이전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거짓 술수임이 분명하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추진은 1995년부터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윤 팀장의 자당 출신인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한 일이다. 일단은 팩트가 틀렸다. 거짓 술수다. 물타기 하려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중부일보가 이 윤한홍 의원의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경기도청 이전 비용과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어요. 네. 그 결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일관된 메시지, 팩트 체크가 된 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수위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정원의 뉴스 사이킥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개곤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오늘 준비하신 마지막 말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말은 전양반. 으로 뽑아봤습니다. 저양반. 예. 이 양반 저 양반을 예. 또 누구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준비한 오디오로 확인해 보시죠. 주요 국방부처 이전과 청와대 집무실의 이전이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이것을 준비하고 토론하고 국민 여론도 듣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그리고 그거를 같이 검토해야지 한 번 옮기면 저 양반이 영원히 대통령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목소리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썼던 저 양반이라는 단어는 이제 당선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네요. 네, 윤석열 당선자를 가리켜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고 대립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거친 발언까지, 선거도 끝났는데 그러니까요. 거친 언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저 양반이라고 표현하니까 온라인에서는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어요. 뭐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너무 과했다. 당선인에게 저 양반이 뭐냐, 무례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 정도 말도 못하냐.
라는 두 의견들 그리고 주장들이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근데 일단은 들었을 때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분 많이 나빴겠는데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 공개 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는데요. 예. 김기현 원내대표는 버르장머리 없이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민주당의 오선 의원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도 없이 저 양반이라고 호칭하고 아직은 172석의 민주당이 법률 재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새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 눈에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불복이다. 네. 야, 이게 센데요?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예. 과했다라는 주장을 넘어서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뭐 이런 표현이 예, 들어가면서 예. 또 예.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선 불복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일단 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 뭐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오디오로 확인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고 그렇네요. 굉장히 우상호 의원의 말이 가격하고 부적절한 단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오물 쓰레기, 기태 뭐 이런 가격한 언사를 내뱉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건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지적이 또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막말과 거친 언행을 하면 언론의 주목은 많이 받아요. 그렇죠.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노출되죠. 미디어가 이걸 잘 써주니까 예. 미디어가 좋아하는 게 막말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나중에 정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이번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도 끝났는데 정치권의 이런 거친 언사와 논쟁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이봉우 연구원? 호칭 가지고 이러는 거는 예. 또 더 안 좋아 보이죠. 예. 네. 다른 좋은 비판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병우 연구원의 말말말로 좀 넘어가 보죠.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방송의 제작 자율성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네, 이게 조금은 상식과 조금 다른 얘기기도 하고 예. 사실 방송의 제작 자율성 방송법에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작 자율성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면은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이나 보도가 될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강요를 해왔죠. 그 제작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개개인이 정치적 관점이 있고 그 시각을 자기가 제작하는 보도나 방송에다가 개입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그거는 아주 왜곡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사실은 제작 자율성은 이퀄 자발적 구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 참신한 논리인데요. 예. 방송의 제작 자율성을 허용하면 자발적 부역이 된다. 이거 일단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네, 3월 16일 국민의힘이 주최했던 대선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 이 조직도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네네네. 토론회인데요. 예. 이 국민감시단 소속의 KBS 직원연대 정철웅 정책간사가 한 발언인데 지금 발언을 들어보면 방송 보도 제작하는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정치적 성향 다 있지 않냐? 그런데 자율에 맡겨놓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발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두환 정권 때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래서 검열을 했죠. 이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나 보죠. 예. 이게 이제 방송법에 보호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제작 자율성을 뭐 부인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했던 결론은 그렇게 개인적 성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이 방송사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예. 사실 그것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언론사들은 다 방송국 포함해서 데스킹도 하고요. 네. 또 내부의 편집회의 등의 회의체가 있죠. 그래서 보도 방향과 내용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제작 자율성 아래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제작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인 개개인의 정치적 상황은 사실 무관한 개념이고요. 예. 방송법에서 그걸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압력, 부당한 정치 권력의 개입 또는 자본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방송 자유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죠. 근데 과거 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정부 심지어는 국정원까지 예. 방송사 내부의 인사에 개입하고 그렇죠. 부당 해고를 발생시키고 뭐 진행자 교체를 요구하고 프로그램 폐지도 사실 막 정부 문서에 써 있고 그랬어요. 그랬죠. 과거 정부에서.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개인의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따지기 전에 그냥 불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론관이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토론회였으니까 예, 예. 언론 간에 이런 정부의 언론관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대선 전에 2월 달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소형 언론사는 파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사법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예.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예. 3월 달 대선 임박해서는 특히 공영방송을 겨냥해서 정부의 하수인이다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예. 지금 인수위 시정,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도 사실 언론과의 관계에 조금 혼란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네네. 대표적인 게 3월 18일 인수위가 현판킹 내걸고 처음으로 출범한 날. 예. 이때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통이동에. 아무래도 앞에. 제일 관심이 가는 이슈니까요. 예, 많이 와서 취재하려 그러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인수위에서 풀 취재를 하겠다고 갑자기 공지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익숙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풀 취재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표 기자 몇 분만 뽑아서 그렇게 소규모 인원이 취재를 한 다음에 그 취재 내용을 모든 언론사가 공유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대표 기자를 먼저 뽑을 수 있게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 안 와도 되니까. 그리고 이거 야외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예, 그래서 공간도 사실 보통 넓었습니다. 야외에서는 풀치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해외는 몰라도. 예, 그래서 기자들이 이 후보 시절부터 운영한 국민의힘 그 소통방 단체 대화방에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예. 아니 미리 공지를 해주든가 우리 불구경하란 얘기냐. 그러니까 기껏 왔는데. 네. 예. 그랬더니 그 카톡 그 단체 대화방을 관리하는 인수위 관계자 그 말을 지워버림. 그러니까 가림처리. 가림처리. 네.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이 가리는 겁니까?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불통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도 가림 처리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렇게 벌써부터 검열 느낌이 나면 어떡하냐. 지금 집무실 이전으로 소통 강화한다고 하기 전에 기자들과의 소통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현장에서도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김은혜 대변인은 그 단체방 관리자가 바뀌어가지고 실수한 거라면서요. 예, 뭐 그런 해명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명하기엔 조금 또 구차한 측면이 예. 있죠. 예. 일단은 이제 대변인 명의로 사과를 했다. 네, 사과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 프레스 다방 이걸 만들고 그러니까 인수위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위해서 또 뭐 많은 배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선인이 대선 직후에도 기자들과의 소통을 격이 없이 많이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자꾸 기자와의 소통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늘 인수위의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하고 또 인수위 출입 기자들이 뭐 이렇게 추위나 비로부터 좀 피할 수 있게 커피 한잔 하도록 프레스 다방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통이동 집무실 건물에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건물 앞에 천막으로 이렇게 프레스 다방을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인수위 브리핑 끝난 직후에 한 오전 11시경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기자들과 또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커피 한잔 하자 나중에. 그리고 또 대통령 집무실 새로 마련되면 김치찌개 같이 끓여 먹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기자들과의 소통 횟수라든가 김치찌개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질 높은 수준의 소통을 하느냐. 언론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통을 하느냐가 중요해지겠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언론사 내부 인사 관련 개입하고 여러 가지 문서 문건을 만들었던 이명박 정권 때도 내건 슬로건은 저 기억하는데 프레스 프렌들리. 프레스 프렌들리. 예. 언론과 친하게 지내겠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언론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를 이번에 기대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말 어떤 거죠? 우리는 이대남이 아니란 말이냐. 이대남. 이게 2월 9일에 젠더 갈등을 악용하는 정치에 반대한다면서 20대 청년들이 했던 말인데 지금 오늘 다시 이게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먼저 대선 결과 분석한 MBC의 3월 10일 보도 들어보겠습니다.
10%포인트 차이로 압승할 거란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간신히 이기게 된 배경에는 등 돌린 여성 표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대남이라고 하죠. 여기 공략을 하기 위해서 뭐 여가부 폐지랄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펴게 있는데 실점을 한 것도 많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앞세워 이대남 공략에 집중했고 이준석 대표는 여성 유권자들이 반발해도 대선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용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목소리인데 네네. 제가 이때 이제 광화문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선 개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용이 된 것이죠. 이 멘트를 하셨을 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결과를 보고 하신 얘기는 아니었고 네, 이거 출구조사 개표 결과 네.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20대의 이제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 지지를 좀 많이 했고 네. 반대급부로 이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더 많이 했다. 사실 이런 이제 표심 분석은 많이 나왔어요. 네, 그죠? MBC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거의 모든 언론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또 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대남이 아니냔 말이냐? 이건 뭔가요? 예, 지금 그런 분석이 이제 문제의식이 점점 나오는 것인데요. 예. 아니, 이 지지 정당이나 투표 결과에 따른 정치적 성향을 분석할 때 그걸 성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냐? 그동안 그렇게 해왔느냐라는 문제의식이고 20대 여성은 민주당 또는 20대 남성은 국민의힘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이 젠더 문제 또는 그 성차별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대결로 이동시켜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오늘 발표한 이대남 현상에 대한 인식을 보면요. 이게 예. 조사 결과거든요. 시민 다수가 실제로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응답자 1,000명 중 71.1%가 이대남이라는 용어 자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요. 70%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 20대 남성 125명만 따로 보더라도 자신을 이대남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23%에 그쳤습니다. 예. 아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36.8%, 잘 모르겠다가 40%. 그러니까 20대 남성 본인들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 이대남이라는 용어 자체, 나는 20대 남자는 맞지만 네네. 그런 프레임 자체는 사실 거부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야, 이게 너무 언론에서 자주 오래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무감각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두 분과 함께 금주의 말말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